채권하는 사람 고부장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감성을 넉넉히 적셔주는 한국의 대중 가수들에 대해서 쓴 책이 있습니다. 조금 오래된 책이긴 한데 가수들을 본격적으로 다룬 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당히 대중적으로 쓴 바로 이 책, 가수를 말하다 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음악평론가 임진모가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이미자부터 크라잉넛까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40여 명의 가수를 소개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 말까지 최근에 많이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이런 가수들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가지는 의미는 한국적인 정서, 그리고 지금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K-팝이 어떤 토양 속에서 어떤 사람들로 풍성하게 커왔는가 하는 점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자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진모는 대중음악 평론가로 20여 년째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 그 음악 평론가로 배철수와 콤비를 이루어서 20여 년째 하고 있죠. BTS가 2019년 빌보드 핫 100에서 1위를 차지한 이후로 한국의 대중음악은 1위 데뷔곡을 5곡이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걸그룹 블랙핑크는 전 세계 아티스트 중에서 최고의 유튜브 구독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050만 명입니다. 그리고 1억 뷰 이상의 동영상이 32편이 있고 총 누적 횟수가 210억 회를 넘었습니다. 앞으로 이들이 어느 정도의 음악적 성취를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또 이들 말고도 굉장히 많은 젊은 음악가들이 계속해서 세계 무대를 녹화하고 있고 음악적인 성취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어느 정도까지 음악적인 평가를 받을지는 사실은 아직은 아무도 모르는 바입니다. 이런 것들이 갑자기 됐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자부터 쭉 쌓아온 많은 그 가수들의 노력이 여기 밑받침됐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이 책에서 거론되고 있는 이름들을 한번 가볍게 불러드리겠습니다. 이미자, 신중현, 남진, 나훈아, 송창식, 정훈이, 양희은, 조용필, 산울림, 심수봉, 배호, 김현식, 유재하, 김광석, 이선희, 이문세, 들국화, 이승철, 신해철, 서태지, 듀스, 이소라 등등입니다. 40여 년 우리나라 가요계를 주름잡았던 이들이 대부분 다 여기 포괄되어 있습니다. 음악은 시대와 함께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60년대 가요계를 장악했던 이미자는 개발 독재 시기의 한과 눈물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동백아가씨, 기러기 아빠, 섬마을 선생님 등 대표적인 히트곡들이 바로 그러합니다. 이미자는 1959년 19의 나이에 데뷔했습니다. 그리고 2,000곡이 넘는 곡을 불렀습니다. 한국 기네스북에도 가장 많은 노래와 가장 많은 앨범을 출시한 그런 가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임진모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미자는 대중가요 부르기의 전형을 만들었던 가수다. 이후에 등장한 트로트 가수들에서 많이 나타나는 꺾기, 굴려 부르기 이런 것들이 이미자는 없습니다. 불필요한 기교, 불필요한 장식이 필요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연 창법 때문에 이미자는 음반을 들으나 라이브를 들으나 똑같다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국내 대중가요 역사상 가장 기억에 남는 라이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진과 나훈아가 가장 대표적인 라이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계층과 전 세대에 걸쳐서 당시에 음악을 들었던 모든 그 국민들이 남진과 나훈아 편으로 나뉘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남진이 좋아, 나는 나훈아가 좋아 이런 팬들로 확 갈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많은 가수들이 등장했지만 이렇게 국민을 편으로 나눌 만한 그런 그 팬덤 현상은 없었다. 그런데 이 둘이 왜 라이벌이 될 수 있었는가? 굉장히 대조적인 면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남진은 전라도 출신이고 나훈아는 경상도 부산 출신입니다. 남진은 부잣집 도련님 같았고 나훈아는 남성적이고 서민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진은 여성 팬이 많았고 나훈아는 어른들과 남성들이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이 대결은 팽팽했는데 막상 당시의 차트를 보면 늘 남진이 1위였고 나훈아가 2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나훈아가 한번 공연하면 전 국민들이
그 나훈아의 노래에 감탄하고 나훈아의 노래에 위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진은 그런 위치는 아니죠. 시간이 흐르면서 이 둘의 위상이 완전히 역전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조용필에 대해서는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한국에 존재하던 모든 장르의 음악 스타일을 통합한 인물이다. 이렇게 평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조용필 이전의 음악은 조용필로 수렴하고 조용필 이후의 음악은 조용필을 관통해 나온 음악이다. 우리나라 한국 가요사가 100년이라면 그 100년에서 가장 우뚝 솟은 가수는 조용필이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존재하던 모든 노래를 조용필이 다 취합해서 불렀고 조용필 이후에 나왔던 모든 가수들이 조용필의 영향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년사를 통틀어 단 한 명의 가수를 뽑자고 하면 조용필이지 않느냐라는 것이 임진모의 평이기도 하고 저 역시 여기에 극히 공감합니다. 지금 60대, 70대 그리고 어쩌면 50대 후반까지도 학창시절에 팝송을 듣지 않고 자란 세대는 없을 거예요. 가요 거의 듣지 않았습니다. 비틀즈, 레드 제플린, 딥퍼플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이야기할 수 있었고 중고등학교 또는 대학생들만 하더라도 가요는 거의 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가요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젠가 80년대 중반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임진모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가요의 수준이 어느 순간 쭉 올라왔고 그리고 그 한국 가요의 정서가 당시 국민들을 감동시켰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요? 조용필, 산울림, 이문세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서 비로소 사람들이 가요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산울림은 팝송 일변도의 음악계에 가요로서 도전했던 사람으로 기억을 합니다. 산울림 이전의 음악의 기능이 위안이었다면 산울림 노래는 자기 발전이었다 이렇게 평합니다. 적극적으로 자기를 표현하고 자의식과 자존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바로 대중음악의 주권 확립과도 같은 기념비적인 역할을 해준 것이 산울림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앨범 한 장으로 한국 대중음악가에 두고두고 영향을 미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가수들이 그를 흠모하고 그를 닮고자 했고 지금도 닮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25살의 어린 나이에 자동차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떴습니다. 세상을 뜨기 직전에 자기가 작곡을 하고 자기가 작사를 하고 자기가 편곡한 음반 딱 하나를 남겼습니다. 그가 유재하입니다. 그가 죽은 지 30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유재하의 음악적 영향력은 여전하고 어찌 보면 더 커져가기도 합니다. 유재하는 대학에서 클래식을 전공했던 음악도였습니다. 그래서 작곡은 기본적으로 했고요. 작사도 본인이 했고 편곡도 자기가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기존의 음악과는 좀 다른 한 두어 단계 뛰어넘은 대단히 클래식한 그런 멜로디 대중가요의 퀄리티를 한 두어 단계로 확 뛰어넘으면서 젊은이들이 우리 가요도 이렇단 말이지 이런 노래가 있었단 말이지 라는 감탄을 자아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죽고 얼마 되지 않아서 1989년부터 그를 기리는 유재하 음악경연대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유재하 음악경연대회를 통해서 많은 가수들이 탄생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유희열, 조규찬, 심현보, 루시드 폴 이런 음악 인재들이 등장했고요. 지금 세계 최정상의 아이돌 그룹인 BTS를 만든 방시혁도 유재하 음악경연대회에 참가해서 동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올해 32회째 음악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만이 아니고 유영석, 한동준, 김동률, 김광진 이런 많은 음악가들이 소위 유재하 사단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어떤 평자들은 한국 대중음악은 유재하 이전과 유재하 이후로 나눌 수도 있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유재하가 가진 그 영향력은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가장 많은 가수들이 리메이크하는 가수 누굴까요? 이문세입니다. 본인 노래도 많이 히트했지만 이문세의 노래를 리메이크한 노래도 히트곡이 많았습니다. 잘 아시는 붉은 노을, 빅뱅이 리메이크했죠. 광화문 연가는 이수영이 했죠. 소녀, 오혁이 했죠. 옛사랑은 아이유가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도 많이 듣는 잔나비가 부른 노래도 있습니다. 잔나비는 이문세의 노래를 공연에서 많이 부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빗속에서라는 노래를 아주 맛깔나게 리메이크해서 지금도 부르고 있죠. 이문세와 잔나비가 같이 공연하는 것도 재밌게 본 적이 있습니다. 이문세는 이런 현상을 보고서 뭐 내 노래가 만만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말은 했지만, 이수영 같은 경우 노래가 만만해 보여서 불렀는데 막상 부르고 보니까는 굉장히 어렵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만하긴 한데 노래의 맛을 제대로 살려서 부르기는 어려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문세는 우리 가요가 다소 저급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세간의 인식을 확 바꿔준 그런 가수 중에 한 명입니다. 빼놓지 말고 언급해야 될 사람은 서태지입니다. 현재 한국 대중가요를 만들어준 사람은 저는 서태지라고 얘기합니다. 그야말로 서태지 이전 음악과 서태지 이후 음악이 확연히 다르다. 우리나라 주류 음악의 흐름을 바꿔놓은 사람이 서태지라고 생각합니다. 포크와 발라드, 트로트, 또 민중가요, 이런 흐름들이 이어져 오다가 서태지 이후에는 힙합, 흑인 음악, 랩 이런 쪽으로 주류 음악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서태지가 퍼뜨린 랩, 헤비메탈, 펑크 등은 기존 세대가 도저히 소화하기 어려운 음악이었습니다. 지금 K-팝 스타들이 헌정할 수 있다 그러면 서태지한테 그 고마움을 헌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태지가 없었다면 지금의 K-팝 음악은 아마도 한참 뒤에 오거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몇몇 가수들 말고도 굉장히 많은 가수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들었던 가수들 중에 이런 사람들은 좀 더 소개할 만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가수들이 배호, 신중현, 양희은, 들국화, 이승철, 신해철, 이런 사람들은 음악적인 평가도 꼭 다시 한번 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존재 자체가 장르라는 이소라도 있습니다. 펼쳐놓고 보니까 굉장히 많은 가수들입니다. 그리고 각각 아주 독특한 개성을 가진, 하나로 묶기에는 너무 많은,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한국 가요계를 지금의 가요계로 만들었던 그런 토양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80년대 그리고 90년대가 이들이 꽃이 만개했던 그런 시기였다고 생각하고요. 그 자양분을 먹고 자란 사람들이 지금의 K-팝 스타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책을 소개하는데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임진모는 팝송을 전문적으로 소개했던 팝 칼럼니스트입니다. 그래서 임진모가 한국의 대중음악, 대중가수를 소개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런데 이 책이 아주 엄밀한 음악서 또는 학술적인 수준에서 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진모 씨가 여기에 책을 쓴 정도의 가수에 대한 소개 또는 평이라면 대중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소개해드렸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진모는 이 책에서 한국 대중음악을 화려하게 장식했던 많은 가수들, 그리고 꼭 빼놓을 수 없었던 그런 가수들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한 명 한 명 차분히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가수들의 인터뷰도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가수들의 고민, 그리고 가수들의 문제의식도 살짝 엿볼 수 있습니다. 대중가수도 또 대중음악도 평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알 수 있게 되면 이 책을 소개하는 보람이 있겠습니다. 제가 이 책에 주는 별점은 3입니다.